네,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재행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애플카 출시 소식에 애플의 주가가 2.85%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지금 사실 증시가 모든 호재가 거의 증시에 반영된 가운데 증시 부양책 추가 주가 부양책도 증시를 이렇게 끌어올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애플카 나스닥의 애플카의 모멘텀으로 이렇게 나스닥을 상승시키는 모습입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마이너스 0.67%를 기록을 했고 S&P 500 지수도 마이너스 0.21%를 기록했지만 애플의 나스닥 플러스 0.51%를 기록하면서 연중 고점을 갱신했습니다. 시장은 과거나 현재를 신경 쓰지 않고 저 미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의 이러한 약진에 스트레스를 받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누군지 아시나요? 네,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첫날, 그러니까 S&P 500 편입을 하던 날 6% 가까이 하락을 보였는데 어저께도 마이너스 1.46%의 하락을 보이면서 이렇게 주가가 연일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로 전기차계 애플이라고 불렸던 테슬라인데 공교롭게도 이제 애플이 전기차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면서 테슬라가 이렇게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일단 물론 100% 애플카 때문은 아니겠죠. S&P 500에 편입되고 그 편입된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의 어떤 효과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애플의 자율 전기차 관련해서 테슬라가 분명히 어떤 나쁜 영향을 받고는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 애플이라는 브랜드가 어떻습니까? 애플이라는 브랜드가 주는 로열티, 즉 충성시이면 굉장하죠. 애플바라고도 얘기도 하는데 테슬라의 그것과는 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는 앨런 머스크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호불호가 굉장히 극명한 반면에 애플 역시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있을 때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지만 그의 팀 쿡이라던가 이런 어떤 CEO들을 거치면서 어떤 개인이 아닌 어떤 시스템이 기업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플이 브랜드 밸류 플러스 디자인적인 요소,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많이 쌓아왔던 사용자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의 생명은 보안일 텐데 그 방대한 데이터를 그래도 나름대로 잘 보안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테슬라보다는 훨씬 더 보안이라던가 데이터 쪽에서는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를 자동차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테슬라를 자동차 기업이라고 분석가는 거의 없을 겁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IT 기업의 밸류를 부여하기 때문에 지금 이 테슬라가 이런 어마어마한 주당 수익률 약 1268이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주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잘 나가는 제조업체의 주가 수익률이 한 20에서 30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이미 테슬라를 제조기업으로 보는 회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죠. 즉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의 경쟁자가 아니라 데이터를 다루면서 인포메이션을 만들어내는 IT 기업이 테슬라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동안 그런데도 애플이라던가 이런 IT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도 지금 테슬라보다 많이 낮아요. 보통 100에서 200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동안 테슬라의 독주에 대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막대한 소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UX의 경험과 자율주행에 대한 데이터의 축적을 이룬 발전을 한 테슬라를 이길 기업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자 기반 데이터의 축적이라고 한다면
애플보다 광범위하게 사용자의 정보를 축적하는 회사가 있을까요? 구글 빼놓고는 애플이 가장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플의 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스마트폰을 들고 다닌다던가 아니면 노트북을 쓴다던가 아니면 탭을 사용한다던가 이어폰을 가지고 다닌다던가 이런 어떤 그 행동만으로도 그들의 동선이라든지 취향이라든지 개인정보가 차곡차곡 애플에게 쌓이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진짜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뭐 사진을 찍고 SNS를 하고 또 페이를 통해서 결제를 하면 그 데이터들이 모두 애플에게 집중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전에 주식공무원 네이버와 구글의 비교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네이버는 우리나라 검색 시장에서의 절대 강자이고 예전에는 홈페이지를 돈 주고 이렇게 등록하는 진짜 땅 짓고 헤엄치기식의 영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구글이라는 어떤 검색 공룡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 차이가 점점점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발표는 앞으로도 테슬라에게는 어려운 도전이 될 겁니다.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벤츠라든가 BMW라든가 다임러라든가 크라이슬러라든가 아니면 현대차라든가 기존의 내연기관 차를 가지고 있는 그 자동차 기업들은 전기차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기존에 있는 것을 하면서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애플은 그게 아닙니다. 아예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신기술들을 가져다가 그냥 컴바인, 조립만 하면 되는데 이 전기차와 내연기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개수 차이가 이 친환경 전기차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애플에게는 기존 자동차 업계에는 없는 강한 드라이브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애플은 또한 막대한 뭐 구독 경제 또 이미 필수 소비재로 자리 잡은 애플 기기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자금을 기반으로 그냥 전기차를 시작만 하면 올려만 놓으면 기존의 데이터도 가지고 있겠다. 뭐 거기에다가 진입 장벽도 높지 않겠다. 그리고 기존에 뭐 자동차를 한 것도 아니니까 훨씬 더 드라이브가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런 애플카의 어떤 그 기대감으로 우리나라 관련 기업도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인포뱅크라는 자동차 관련 기업이 어저께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캠트로닉스 역시 어저께 17%대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주식공무원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애플 관련주, 테마주 있다고 해서 추격 매수는 절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와 애플 관련주 사야겠다. 역시 기술 뭐 이런 테마주를 사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실 수 있는데 주식공무원은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장을 바라볼 때 기술의 혁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한 번에 뒤집혀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런 어떤 한 번에 1, 2가 뒤집혀지는 것에 따라서의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왜 버핏이 지금까지 현존하는 최고의 투자자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 오랫동안 기술주 투자를 꺼려했는지 대해서도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워렌 버핏 지금은 애플에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뭔 소리냐 이런 뭐 의견도 있겠지만 주식공무원이 보기에 애플은 이제 어떤 IT 기업이 아닙니다. IT 기술주라기보다 애플은 미국인들 특히 이제 세계인들에게 필수 소비재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플 핸드폰 하나씩 다 있죠. 노트북 하나씩 다 있죠. 뭐 이어폰 하나씩 다 가지고 다니죠. 뭐 태블릿 하나씩 또 있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그 애플의 생태계라고 하는 애플의 어떤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하려면 구독 경제라고 해가지고 매번 돈을 내야지 되는데 이런 엄청난 생태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애플은 IT 기술 업체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생활 필수품, 생필품 이런 어떤 필수 소비재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애플 바도 아니고요 애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뭐 삼성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S20 5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요. 뭐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하려면요. 아이폰보다
안드로이드 폰이 훨씬 더 편안합니다. 주식공무원은 시황에서 종목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매수 등은 절대 추격 매수, 특히 이제 높은 많이 올라간 아까 상한가를 갔다던가 17% 이상 올라간 상황에서의 추격 매수는 절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1%대의 급락이 나왔죠. 코스닥은 이것보다 더 큰 마이너스 2%대의 급락이 나왔는데 우리 시장이 어제 그 유럽 시장처럼 이렇게 급락을 기술적으로나마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5명 이상의 집합금지는 연말 대목을 노리는 숙박업체, 스키장, 식당 등에 아주 큰 타격을 줄 겁니다. 지금 그 동해안 강원도의 그 숙박업체는 환불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심리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이번 주에는 거래일이 짧기 때문에 어떤 차익 실현을 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할 것이고,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당장 이 연말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별로 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과거도 현재도 아닌 저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오직 미래만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투자 시각도 지금 현재가 아닌 미래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되신다고 한다면 관망의 자세를 권해드립니다. 고스톱은 연속해서 죽는 연사가 없지만 이건 고스톱이 아니잖아요. 주식은 몇 번이고 죽는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또 야구에서 좋은 공 3번을 그냥 지나치면 3스트라이크 3진 아웃을 당하지만 주식에서는 좋은 거 100개를 보내지 않더라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습니다. 제 시황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인사이트를 주길 바라면서 오늘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시황과 종목의 밸런스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공무원의 시황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꼭 종모양을 누르시고 알람 설정을 해 놓으셔야 주식공무원이 이렇게 좋은 컨텐츠를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딸랑딸랑 알람이 갑니다. 그리고 주식공무원 아침 저녁 저 주식공무원 되게 수고하네, 나도 주식공무원 시황 듣고 도움을 받았으니 뭔가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 주식공무원 아래 가입,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주식공무원 후원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이었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